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칭송받는 분, 바로 세종대왕이시죠. 그분이 다스리던 시대는 찬란한 문화와 눈부신 과학기술의 꽃을 피웠던 말 그대로 풍요롭고 안정된 황금기였습니다. 이렇듯 눈부신 왕조의 중심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비범한 총명함을 지닌 귀한 여러 왕자들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왕자들 가운데 한 명에게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섬뜩한 불길한 예언이 드리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당대 최고의 관상가 중 한 명이 그 왕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고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왕자는 굶어 죽을 팔자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나라의 왕자, 그것도 조선이라는 강건한 왕국의 세종대왕 아들이 굶어 죽을 팔자라니요.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고 잔인한 운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이 기이하고 불길했던 예언이 실제로 비극적인 현실이 되어 그의 짧은 생을 마감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기막힌 일이 가능했을까요? 왕실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 그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묘한 운명에 갇혔던 한 왕자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며 조선 왕실의 숨겨진 명암과 시대가 가진 아이러니를 함께 성찰해보려 합니다.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었던 광평대군 이연은 1425년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왕인 세종의 깊은 사랑과 함께 남다른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랐지요. 그의 총명함은 또래 왕자들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학문에 대한 깊은 열정은 물론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는 비상한 기억력까지 겸비했으니 그야말로 학문에 있어서는 천재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붓을 잡으면 뛰어난 글씨를 써내려갔고 활을 잡으면 관역을 정확히 맞히는 백발백중의 실력을 뽐냈다고 합니다. 무를 모두 겸비한 그야말로 왕실의 제목 중 제목이었던 셈이죠. 이러한 그의 영특함의 부왕인 세종대왕은 물론 당대의 수많은 신하들까지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장차 나라의 큰 기둥이 될 인재로 점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빛나는 왕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처럼 드리워진 하나의 예언이 있었으니 바로 당대 최고의 관상가가 그의 얼굴을 보고 내린 굶어 죽을 팔자라는 섬뜩한 선언이었습니다. 왕실에서 태어난 왕자가 굶어 죽을 팔자라니, 이는 단순한 불길한 예언을 넘어선 조선 왕실의 권위와 존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의 모독에 가까운 말이었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던 왕자에게 감히 누가 이런 엄청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관상가는 흔들림 없이 그 예언을 고했고 이 충격적인 소문은 삽시간에 궁궐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총명하고 건강했던 왕자에게 내려진 이 기괴한 예언은 왕실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세종대왕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식의 미래에 드리워진 이 불길한 그림자를 보며 밤잠을 설치고 깊은 고뇌에 빠졌을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혹시 이 예언이 아들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정말로 비극적인 운명으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한나라의 군주로서 아들에게 닥쳐올지도 모를 불행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그는 끊임없이 고심했을 테죠. 이 예언은 광평대군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조선 왕실 전체에 잊을 수 없는 불길한 징조로 깊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불안한 예언의 그림자 속에서도 광평대군은 자신의 삶을 묵묵히 그리고 충실히 살아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예언에 갇힌 비운의 왕자가 아니었죠. 오히려 자신의 총명함과 성실함으로 예언과는 전혀 다른 빛나는 삶의 궤적을 힘껏 그려 나갔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그 빛나는 삶의 자취는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 불길했던 예언의 그림자는 그의 삶에 어떤 형태로 드리워져 결국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왔을까요?
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안타까운 면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가 걸었던 빛나는 길과 함께 그를 옥죄었던 시대의 그림자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광평대군을 옥죄었던 불길한 예언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죠. 한 관상가가 그의 팔자를 두고 굶어 죽을 것이라고 단언했던 그 섬뜩한 말은 어린 왕자의 삶에 또 왕실 전체에 깊은 불안감을 드리웠을 겁니다. 하지만 광평대군은 결코 그 예언에 갇혀 무력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짧은 생애 동안 자신의 총명함과 성실함으로 빛나는 궤적을 힘껏 그려나갔죠. 그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갔을까요? 세종대왕의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 이연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저 영특하다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를 지닌 학문적 열정이 그를 감싸고 있었죠. 그는 학문을 향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을 탐독했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읽어내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깊이 파고들고 스스로 의문을 던지며 해답을 찾아 나서는 진정한 학자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꿀을 찾아 끊임없이 날아다니는 벌처럼 지식의 숲을 부지런히 헤매며 스스로 깨우치는 즐거움을 알았던 왕자였죠. 성균관에서 유생들과 함께 학문에 정진할 때면 그의 존재감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신분을 내세우기보다 오직 학문적 깊이로 다른 학자들을 압도했습니다. 고전을 해석하고 난해한 경전을 풀이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으며 복잡한 철학적 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한 통찰을 제시했죠. 그의 논리 정연한 사고와 깊이 있는 지식은 많은 학자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때로는 스승들도 그의 질문 앞에서 깊이 고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왕실의 품격과 학자의 탐구 정신을 동시에 지닌 진정 보기 드문 인재였던 것이죠. 광평대군의 탁월함은 비단 학문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에 대한 효심 또한 지극했습니다. 세종대왕과 소원왕후께 늘 정성을 다했으며 그들의 건강과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죠. 또한 백성을 향한 사랑 역시 남달랐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 너머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늘 마음을 썼습니다. 당대 왕실의 일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안락함 속에서도 그는 스스로를 낮춰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마치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만물을 적시듯 그의 따뜻한 마음은 백성들에게 다 작은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왕자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불안감을 완전히 헤아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굶어 죽을 팔자라는 관상가의 예언은 마치 먹구름처럼 그의 삶 위에 드리워져 있었을 테니까요. 겉으로는 밝고 총명한 왕자의 모습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왕실이라는 화려하고도 복잡한 공간 속에서 그 예언은 그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에게 드리워진 불길한 운명에 맞서기 위해 더욱더 학문에 매진하고 더욱더 사람들을 사랑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애썼을지도 모릅니다. 조선 초 왕실의 분위기 역시 광평대군에게는 또 다른 그림자로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왕자들 간의 미묘한 견제와 치열한 학문적 경쟁, 그리고 왕권을 둘러싼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총명한 광평대군은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목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조선은 질병에 대한 인식이 현대와는 많이 달랐죠. 전염병은 마치 하늘이 내린 재앙처럼 여겨졌고 그 원인이나 치료법에 대한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사소한 병도 자칫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시대였으니 왕실의 엄격한 규율과 함께 질병에 대한 불안감 또한 왕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였을 겁니다. 이처럼 광평대군의 삶은 빛나는 학문적 성취와 깊은 인간미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불길한 예언과 시대의 그림자 속에서 고독하게 싸워나가는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의 삶은 단순히 비혼의 왕자 이야기가 아니라
주어진 운명에 맞서 자신의 빛을 발하려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노력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의 총명함과 선량함이 그를 옥죄던 예언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결국 그 그림자에 굴복하고 말았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를 덮쳤던 비극적인 운명과 굶어 죽을 팔자라는 예언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광평대군의 빛나는 삶은 안타깝게도 길지 못했습니다. 그를 덮쳤던 불길한 예언은 마치 먹구름처럼 그의 앞날을 가로막았고 결국 그는 29이라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의 사인은 당시 학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적절한 치료법 덕분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지만 500여 년 전 조선시대에는 고열과 오한이 반복되며 온몸을 쇠약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병마였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창궐하여 수많은 백성의 목숨을 앗아가던 무서운 질병이었죠. 젊고 총명했던 왕자의 생명력마저 앗아갈 만큼 가혹했던 학질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듯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점점 기력을 잃어가던 광평대군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과 함께 찾아오는 무기력함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삶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으려 애썼을 겁니다. 그러나 병마는 그의 몸을 야금야금 좀먹어 들어갔고 고열과 구토로 인해 쇠약해진 몸은 음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이처럼 생명력을 잃어가는 절박한 순간 관상가가 내뱉었던 그 섬뜩한 예언, 굶어 죽을 팔자가 다시금 궁중에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식량이 없어 굶어 죽는다는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었을 겁니다. 병으로 인해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되어 점차 쇠약해지고 결국 생명력을 잃어가는 과정 자체가 굶어 죽는 것으로 비유되어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마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시들어가는 식물처럼 그의 몸은 그렇게 서서히 꺼져갔던 것이죠. 왕실의 엄격한 규율과 당시 의학적 한계 속에서 병든 왕자를 지켜보는 세종대왕과 왕비,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겁니다. 특히 자식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아버지 세종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는 이미 일찍이 여러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을 겪었던 터라 총명하고 효심 깊었던 광평대군마저 병상에서 신음하며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가슴을 치셨을까요? 만백성의 아버지로서 나라의 안녕을 책임져야 했던 군주였지만 아들의 병 앞에서는 그저 한없이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음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세종은 그 옛날 관상가의 예언을 떠올리며 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없었던 자신의 무력함에 깊은 절망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광평대군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당시 조선 왕실의 명암과 시대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대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운명처럼 드리워진 병마와 당시의 미숙한 의학 기술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의 죽음은 궁궐 전체를 깊은 슬픔에 잠기게 했고 백성들 또한 총명하고 덕망 높았던 왕자의 요절에 애통해했습니다. 엄숙한 왕실의 장례 행렬은 무거운 침묵 속에 진행되었을 것이고 그 길을 지켜보는 이들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숙명적인 비극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한 왕자의 죽음이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죠. 이처럼 광평대군의 삶은 짧았지만 그에게 드리워진 굶어 죽을 팔자라는 예언은 단순한 미신을 넘어 한 인간의 삶을 규정하려 했던 거대한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그는 그 그림자에 맞서 자신의 빛을 발하려 애썼지만 결국 시대의 한계와 병마의 벽을 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운명이란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광평대군의 비극적인 삶은 운명론적 사고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존엄성에 대해 다시금 깊이 있게 생각해보게 합니다.
그는 짧은 생애 동안 학문적 성취와 백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며 왕자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다했습니다. 비록 예언에 갇힌 삶이었을지라도 그의 존재 자체가 빛나는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고 후대의 많은 이들에게 삶과 죽음, 그리고 운명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그의 삶은 영원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운명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어떤 가치를 지켜내는지가 더욱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광평대군이 우리에게 조용히 일러주는 듯합니다. 광평대군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조선 왕실에는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운명과 비극적인 사연들이 또 많이 숨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다른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둘러싼 궁중의 이야기는 또 어떠했을까요? 광평대군처럼 예언에 갇힌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형태의 비극을 마주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 왕실의 또 다른 숨겨진 비극들을 함께 탐구하며 역사의 미스터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또 어떤 교훈과 울림을 우리에게 전해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